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지루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거래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신호가 가끔씩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데일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분석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 당시에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예측 경로를 표시해 드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올랐다가 내리고 다시 올랐으나 좀 내리고 있는 중이죠. 한 번 더 내렸다가 하락 추세선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네요. 우선 분석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전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좁아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추세가 보여질 것처럼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격이 멀었다가 이런 큰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시 수렴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의 기준으로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쉽게 이격을 좁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큰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다시 박스권 중단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동평균선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추세가 보여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스트리밍에서 언급했듯 저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볼 거다. 이전 스트리밍에서 제가 결국에는 좀 상승을 먼저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거래는 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는데 이 전략을 세우면서 제가 거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큰 추세에서는 제가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전략에서도 되도록 상승을 위한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런 기회가 왔을 경우에 그때 진입을 해서 이렇게 청산을 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큰 추세와 작은 추세는 항상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같이 확인을 했을 때 큰 추세에서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작은 추세에서 그래도 여기는 숏자리니까 내가 매도를 좀 잡아봐야겠다, 그렇게 매도를 잡았는데 그때 마침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내가 큰 추세는 상승을 봤으나 잠깐 매도를 잡은 것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서 멘탈이 그때 나가거든요. 이 투자에서는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게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투자를 해보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대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보여지진 않겠지만 빨강선과 같이 몇 차례 기회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전 움직임을 확인해도 그래요. 이게 1시간 봉인데 지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다가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시장도 별다를 게 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최대 2차 지지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 2차 지지선에서 매수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어쨌든 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작게나마 보여줄 때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에 도달한다면 그때 매수 기회를 잡아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승 파동을 보여준다면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하락 추세선 부근과 직전 고점인 1차 저항선까지 열어둡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데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진입한 이후에 이제 가즈아가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최대 1차 저항선까지 오면 미련 없이 좀 매도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손절에 대한 기준인데 2차 지지선을 깬다면 시장을 다시 확인할 거다. 2차 지지선을 표시해 드렸죠. 여기를 하나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 두 번 진입했든 여기서 진입을 했든 그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측했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플레이를 통해서 천천히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기대했던 대로 좀 상승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올려갔다고 해서 예측했던 움직임이랑 다르게 간 건 아니겠죠? 예측했던 움직임과 그걸 따라가는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1차 지지선에서 좀 지지를 확인했으나 결국엔 상승 돌파를 실패하고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2차 지지선까지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서 진입을 하신 분이라면 평단이 이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수익 구간에서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락에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바로 반등이 오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좀 반등이 올 거라는 기대에 따라서 매도를 들어가고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예측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좀 상승해서 다시 1차 저항선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다시 좀 더 내려오면서 1차 지지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매수 기회를 가질 것이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해서 수익 기회를 노려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남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항상 의존하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 길게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투자 시장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돈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에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시면서 성장하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이 실거래도 병행해서 이 무거워진 시장에서 경험을 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시장도 오고 다시 밝은 시장이 있다면 어두운 시장도 오기 때문이에요.